지난 20년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리스크 없는 축제의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현상, 우리는 이것을 부의 역류라 부릅니다. 39조 달러. 2026년 미국 총부채가 마주한 이 숫자는 단순한 회계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엘리트들이 확보한 거대한 수익권이자 전 세계 납세자들이 짊어져야 할 차가운 금속성 무게입니다.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로빈훗 효과. 복지를 위해 낸 우리의 세금이 국채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소수의 자본가에게 이자로 흘러들어가는 이 기이한 연금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시작은 여러분의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에 지불하는 이자는 고작년 2.82%입니다. 금융기관에 있어 이 돈은 리스크 없는 성장을 위한 가장 저렴한 원재료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국가가 발행한 10년물 국채를 삽니다. 국채 수익률은 연 3.65%.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빛 증서입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숫자가 탄생합니다. 조달 비용 2.82%를 뺀 0.83% 피해 마진. 은행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순히 숫자를 옮기는 것만으로 리스크 없는 확정 수익을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험 차익 거래의 실체입니다. 이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방패가 있습니다. 국제 규제인 바젤 3는 국채를 위험 가중치 0%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덕분에 은행은 자본금 적립 부담 없이 무한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활용해 국채를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은행이 국채를 살 때 기존에 있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차대조표에 숫자를 적어 넣는 것만으로 화폐를 무에서 창조합니다. 잉크 한 방울, 키보드 한 번으로 새로운 구매력이 탄생합니다. 자산 항목의 국채가 늘어나고 부채 항목의 정부 예금이 동시에 기록됩니다. 은행의 장부가 팽창할 때마다 시중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동의 대가 없이 만들어진 돈이 세상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무분별하게 창조된 돈은 인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윗방과 우유 가격이 오를 때 사실 여러분은 금융 시스템이 발행한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은 서민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합법적 약탈입니다. 생산적인 공장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국채 시장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이 손쉬운 국채 수익에 안주하는 동안 혁신은 멈추고 실물 경제는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축 효과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본국 미국. 이곳에서 국채 이자의 75%는 소득 상위 10% 가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상위 1%가 전체 이자의 40% 이상을 독식하는 동안 자산의 금융화는 불평등을 세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연준의 자산 비중은 2007년 6%에서 한때 34%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중앙은행이 거대한 국채의 닷을 내리며 시장의 모든 가격 법칙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더 극단적입니다. 일본은행이 전체 국채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며 시장을 화석화시켰습니다. 민간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라진 이곳은 유동성이 메마른 금융의 사막이 되었습니다. 일본 가계가 직접 보유한 국채 비중은 단 1.2%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불하는 막대한 이자는 일본 국민이 아닌 거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전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전통의 영국 금융시장은 연기금과 보험사의 복잡한 금융공학, 즉 LDI 전략에 의해 도미노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위험 수익을 뻥튀기 하려는 그들의 도박은 국가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영란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04년 1% 미만에서 현재 29%를 넘나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채권을 빨아들였다 뱉어내는 동안 금융 변동성의 비용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독일 국채 봉트분드는 유럽의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신용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주변국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강철 요새가 된 독일 국채는 유럽 내 또 다른 불균형의 축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성입니다. 국채의 58.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프랑스 경제는 타인의 친절에 생존을 맡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채 시장 역시 격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26%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우리 세수가 해외 거대 자본의 고정 수익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형 보험사들은 장기 국채를 반드시 사야만 하는 포획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와 노후 자금이 저수익 국채에 고정되어 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는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긴 여행을 보십시오.
정부라는 정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은 국채를 독점한 거대 금융기관의 주머니입니다. 부의 상향 이전을 위한 거대한 순환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연간 이자 비용 1.1조 달러. 이제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부채의 이자를 갚느라 복지 예산과 공공 서비스가 축소될 때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국채 팽창이 만든 저금리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는 끝없는 축제였지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평생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직 투표권을 갖기도 전에 그들의 소득을 미리 저당 잡았습니다. 부채 상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청년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뺏긴 채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찢겨진 사회적 직물 사이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독점한 국채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개인용 국채 발행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 부채의 결실이 평범한 가계의 소득으로 직접 환원되게 해야 합니다.